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보영입니다. 먼저 우리 명덕외고의 영어과와 프랑스어과에 합격해서 앞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축하하다는 말씀 그리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불어 불문학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또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생들을 26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 10년 동안은 일반인이나 또 유학준비생, 대학교 전공생 등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째 외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외국어를 시작하면서 프랑스를 배우는 것과 외고에서 프랑스어를 이 입시 공부로 내신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에 있어서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정말 옆에서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프랑스어 학과 혹은 이제 나는 영어과를 들어왔는데 이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죠.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를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배웠던 제2외국어와 외고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어인 프랑스어과 학생들의 경우 1, 2, 3학년 때 6단위, 8단위, 8단위 또 영어과라 하더라도 1학년 때는 프랑스어과만큼 불어를 하게 되고 2, 3학년 때도 4단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영수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난 프랑스어를 배워야겠다라고 기대하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이제 입학을 하면은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지. 학교를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 프랑스어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외국어 공부와 외고에서 공부하는 이 내신 프랑스어는 상당히 달라요. 일단은 특징은 굉장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어불문학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법만 따지고 본다면 한 대학교 2학년까지 전공생들이 배우는 거를 프랑스어 이 외고에서는 1년 만에 거의 소화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등급을 나눠야 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식의 그 까다롭고 헷갈린 문제들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공부와 또 외고 공부가 많이 다른 거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습부터 시작해서 입학 전부터 잘 준비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정신없이 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뭐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나? 이만큼까지 암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나오나? 하는 의무심을 가지고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하다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수업 시간도 너무 많고 단위 수도 너무 많은 프랑스어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 학교 생활 자체 그리고 이 학업에 대한 입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공부를 자신감을 갖고 입학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입학 전에 예습을 잘 해서 입학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똑같이 제로 베이스죠. 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불리한 일이 없습니다. 프랑스어에 살다 왔거나 이미 프랑스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령 어릴 적에 살다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불어를 좀 잘한다, 뭐 회화를 할 줄 안다 하는 것이 이 내신 시험 문제를 푸는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살다 왔어도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암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쉽고 재밌게 뭐 프랑스어 첫걸음 뭐 이런 식으로 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스어 발음은 이렇다. 정말 우리가 영어를 어렸을 적에 시작했을 때처럼 막 놀이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에 이 예습을 하게 되면은 처음 한 달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까지 많이 외워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참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2번째 달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3월 달이 돼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예습을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덕분에 내가 입학해서 뒤처지는 느낌 없이 자신감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고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매 시간 복습을 하고 뭐 테스트는 제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맞다 이런 거를 내가 까먹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스스로 깨닫고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복습과 테스트의 시간이 꼭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다 낯설죠. 입학을 하면 이제 우리 반 친구, 우리 방 친구, 뭐 친구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교류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프랑스어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학원 선생님이 제가 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일단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중에 있는 기초 뭐 회화 교재들, EBS 교재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외고 내신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필요하다면 원서나 다른 문법 문제집을 같이 사용해서 병행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많이 풀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시험 문제와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나 발음 또 문화 부분까지 빠짐없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빈틈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 변화, 단어 굉장히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암기 상황 수시로 체크하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화 클리닉이라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뭐 정규 수업 시간에도 발음이나 발음 규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게는 되는데요. 이 발음 부분이 특히 1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3학년 때는 꼭 1, 2번에 한두 문제가 나오게 돼요. 수능에서도 꼭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작은 것 같지만 고등급에서는 그 일점 때문에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이것을 차근차근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학 때 미리 입학하고 나서 더 이상 이 발음 때문에 이 발음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지 않도록 그 하나를 틀려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미리 회화 클리닉에서 원어민 선생님 그 발음 시험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데 괜찮은가 물으신다면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늦습니다. 3월에는 늦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했던 학생들인데
입학했더니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프랑스어를 못한다.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모두 처음이지만 3월 달에는 학생들 간의 격차가 이미 생겨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두 제로 베이스인데 예스 꼭 필요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델프 시험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프랑스어를 전공했으니까 자격증 같은 거 따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뭐 재밌지 않을까. 그런데 입시에서 그다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델프 공부와 내신 공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델프가 입시에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이화여대 정도 이제 어학특기자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2학년 한 2학기쯤 돼서 나는 이제 이화여대 어학특기자가 가장 유리한 입시 방향이겠구나라는 그런 결정이 선다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프랑스어 뭐 배우는 게 진로에서 도움이 될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만 많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어가 그래도 국제적인 위상이 국제기구에서 사용할 정도로 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이걸 배우면 열심히 해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문의하실 사항은 학원으로 얼마든지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저도 항상 상담을 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